안녕하세요. 구겨진 언론 보도와 가짜 뉴스를 바로 펴서 전해드리는 에이스입니다. 오늘은 백신 접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백신 접종과 관련된 우리나라 언론들의 보도 정말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죠. 에이 저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언론들의 쓰레기 짓거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들이 쓰레기 짓거리 하는 거야. 뭐 늘 있었던 일이라 그러려니 하고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또 믿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미 썩을 대로 썩어버린 주류 언론들의 보도에 맞서서 바른 목소리, 다른 목소리를 내주는 언론들은 턱없이 부족하고 일부 몇몇 유튜브 채널에서만 쓰레기들에 대한 비판과 바른 뉴스를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암담한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좀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채널이 뭐 구독자 조회수 얼마 되지 않는 작은 채널이지만 썩은 언론들의 쓰레기 짓거리를 영상으로 남겨서 후회도 잊히지 않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요즘 주류 언론들에서 이런 기사 자주 보시죠? 마스크 벗은 영국, 뭐 집단 면역 도달, 무슨 나라 집단 면역, 그쵸? 이스라엘은 마스크 벗는다, 뭐 이런 기사들. 또는 어떤 나라는 접종률이, 백신 접종률이 몇 퍼센트인데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이다. 또 최근에 조선일보에서는 우리나라가 뭐 코로나 안전지대 6위라 그랬나?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요.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호주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선다라고 하면서 비교하기도 하고요. 저는 최근에 본 기사들 중에 가장 가관인 기사는 머니투데이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이틀이요. 백신 먼저 맞은 나라들 덕에 한국 수출 최대. 이렇게 타이틀을 뽑았어요. 전 이거 보면서 정말 놀고 자빠졌다라고 생각을 했죠. 우리나라가 경제에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것은 외신들의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건 전혀 보도 안 하고 이걸 백신 접종률과 엮어서 정부를 깎아내리는 데 쓰고 있어요. 백신 먼저 맞은 나라들 덕분에 우리나라의 수출이 올라갔답니다. 이 언론들의 타이틀과 내용만 보면 우리는 아주 쉽게 착시 효과에 빠지게 돼요. 이거 사실만 전한 거 아니냐? 이게 왜 언론이 쓰레기인 거냐? 뭐가 착시 효과냐?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타이틀만 보면요. 이 언론들의 헤드라인이 주는 뉘앙스는 결국 뭔가요? 결국 이 언론사들이 하고 싶은 말이 뭔가요?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백신 확보하고 접종할 동안 우리나라 정부 뭐 했냐 이거거든요.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백신 그렇게 빠르게 확보하고 접종할 동안 우리나라 정부 뭐 했냐는 거죠. 영국은 이제 마스크 벗고 콘서트 한다는데 일상으로 복귀한다는데 집단 면역을 들어간다는데 접종률이 몇 퍼센트인데 근데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 뭐 했냐. 결국 이 말이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언론들이 말하지 않는 것 이런 류의 기사들에서 언론들이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또 반대로 반드시 다루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먼저 다루지 않는 내용, 저 나라들의 신규 확진자 수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루는 내용은 뭐냐면 백신 접종률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런 류의 기사들에서 우리나라가 돋보일 수 있는 내용은 절대 쓰지 않고 우리나라를 평가절하할 수 있는 내용은 반드시 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위의 기사, 조선일보, 이데일리 모두 그런 식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과 영국, 백신 접종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건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반면에 우리나라 접종률은 세계에서 뒤처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건 누구나 인정하는 팩트예요. 근데 기사에서 뭘 안 쓴다고요? 신규 확진자 수를 쓰지 않습니다. 영국의 일일 확진자 수가 몇 명이죠? 이 원고를 쓰고 있는 날짜가 현재 5월 4일인데요. 이날 기준으로 영국의 확진자 수는 1650명 정도입니다. 영국이 물론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1000만 명 이상 많고 나라의 국토 면적도 더 크긴 하지만 아직도 매일 확진자가 2000명 가까이 2000명 내외로 나오는 나라입니다. 사망률은 우리나라의 2배예요. 누적 확진자 수는 450만 명입니다.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이 현재 백신 접종 비율이 약 30%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도 매일 확진자가 3만 명에서 5만 명씩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현재 백신 접종 비율은 약 7% 정도 되거든요. 근데 확진자 수가 500명 내외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저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기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저 나라들은 확진자가 2,000명 나오면 아주 감사한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500명만 나와도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영국이 우리나라 수준의 확진자가 나오면 쟤네는 그냥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닌다니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대통령 때 한번 보세요. 확진자가 몇만 명씩 나와도 사람들 마스크 잘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기준 자체가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뭐 서양 국가들 특유의 자유분방한 사고 방식이 됐든 개방적인 문화가 되었든 이유가 뭐든 간에 저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국민들이 일괄적인 방역 지침에 협조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면에서 정말 착하고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비교하냐면 백신 접종이 잘 돼서 집단 면역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확진자 수가 얼마나 나오느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얼마나 전파의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느냐. 이걸 체크해 봐야죠. 우리나라가 왜 백신을 늦게 들여왔는지, 왜 백신을 늦게 들여와도 확진자 수가 관리가 잘 되는지도 고려해야죠. 애초에 저 나라들은 방역이라는 게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백신을 확보해서 백신을 맞는 것 외에는 답이 없던 나라들이에요. 왜냐하면 방역 시스템이 전혀 없으니까 말이죠. 미국도 하루에 막 확진자가 30만 명씩 나오던 나라잖아요. 영국도 하루에 5만 명에서 6만 명씩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건 거의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이거든요. 5월 4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1,830여 명입니다. 1년 3개월 동안 누적 사망자가 1,800명 수준이에요. 영국은 1월 20일 하루 동안 1,820명이 사망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13만 명에 달해요. 물론 사람 한 명 한 명의 귀한 생명을 수치화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지만 통계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통제가 불가능했던 나라들이니까 확진자가 2,000명 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집단 면역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2,000명이 나오면 여전히 위험하고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2,000명 중에 또 사망자가 나올 수 있고 여전히 그 주변 사람들은 격리되고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근데 접종 많이 했다고 방역 선진국이다? 백신 선진국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접종률은 높은데 하루 확진자가 막 1,000명씩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때는 언론들이 뭐라고 할까요? 접종률 높으면 뭐하냐, 확진자 꺾이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방역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접종률, 집단 면역, 이게 키워드가 아니라 실제 신규 확진자 수예요. 혹자들은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그 나라들의 신규 확진자 수가 급속하게 감소한 것은 사실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건 그렇긴 하죠. 그러나 인도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백신 접종률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7% 정도고 인도는 제가 알기로 한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접종 속도는 분명히 앞서지만 지금 인도 한번 확진자 추이를 보시죠. 하루 확진자가 최대 40만 명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그 나라 인구가 많기는 하지만 이건 거의 뭐 통제가 안 되는 수준, 시신이 막 계속 들어온다라고 하죠. 이런 수준의 나라들도 있거든요. 백신 접종률이 10%인데 확진자가 하루에 40만 명이 나오면 그럼 백신 접종률이 뭐가 의미가 있나요? 통계 수치가 뭐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건 물론 백신 접종 이후에 확진자 추이가 꺾였다라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확진자 수가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근데 언론들은 이런 걸 보도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나라가 확진자 수 관리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영국은 접종이 굉장히 빨리 되고 있는데 확진자가 2,000명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이 더디지만 확진자가 500명 수준이다. 그럼 그들이 말하는 어떤 논리에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확진자 수를 아예 공개하지 않죠. 우리나라가 방역을 엄청 잘하고 있다는 것을 깎아내리고 싶은 거예요. 오직 접종률만 계속 부각을 시키면서 한국이 세계 평균에 뒤처진다 이러고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 흠집을 내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최고 성과는 누가 뭐라고 해도 K-방역이거든요. 우리나라 언론들과 우리나라 보수 야당 직원들만 인정을 안 하지 전 세계 대부분의 외신들이 우리나라의 방역을 칭찬했잖아요. 그 K-방역을 계속해서 흠집을 내는 거예요. 뭘로? 백신 접종률로 말이죠. 우리는 지금 1년이 넘게 코로나19와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각 세대, 각 계층, 각 직업군들 중에서 힘들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극복해 나가도 쉽지 않은 이 대재난 상황에서 메이저 언론사들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기사, 심지어 사실을 왜곡하는 뉴스를 메이저 언론사들이 내보내고 있으니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들이 또 말하지 않는 것 두 번째인데요.
영국이 집단 면역에 들어갔다, 마스크를 벗어 일상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언론들이 말하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영국이 만든 백신이 뭐죠?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영국 백신 접종이 빠르다면서요. 영국인들이 가장 많이 맞은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인데 언론들은 이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총리, 프랑스 대통령, 이탈리아 총리, 영국 총리 등등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언론들이 지금 하는 짓을 한번 가만히 잘 보세요. 우리 정부가 가장 빨리 또 많이 확보한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잖아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아주 맹렬하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이 어떻고 효과가 어떻고 누가 사망했고 이런 비판 기사들을 쓰기 바쁩니다. 사실상 그냥 깎아내리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언론의 스탠스가 뭐예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위험하다, 뭐 부작용이 있다, 효과가 좋지 못하고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거잖아요. 영국의 집단 면역은 그냥 칭찬을 하고 빨아대기 바쁩니다. 접종이 빠르다, 집단 면역에 성공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영국이 많이 접종한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네? 오잉? 이렇게 되는 거죠. 지들이 생각해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는 비난하고 깎아내렸는데 영국이 만든 게 아스트라제네카요. 이걸 욕하자니 영국 집단 면역 빨아댄 게 있어서 욕할 수도 없고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들도 몰라 얘기 안 하면 돼 이러면서 얘기를 안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언론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영국 빨아대는 기사 어디에도 영국 사람들 절반 이상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았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진짜 웃기고 어이없는 것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조선일보로 필두란 언론들이 몇 개월 동안이나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엄청나게 깎아내렸습니다. 우리 정부가 들여온 백신이라는 이유로 깎아내린 것이죠.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의 개돼지님들, 선동당한님들이 또는 보수 세력들이 우리는 왜 화이자나 모더나를 확보 못하냐, 나는 화이자 맞고 싶다, 나는 모더나 맞고 싶다, 이러고 빽빽거렸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정부가 화이자 2천만 명 분의 백신을 추가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랬더니 조선일보가 뭐라고 해요? 확보한 게 문제가 아니라 도입 시기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냅니다. 뭔가 조금 냄새가 나고 좀 쫌생이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거 뭐 틀린 말이 아니니까, 도입 시기가 중요한 건 맞는 말이니까 넘어가죠. 근데 또 후속 기사가 어떻게 나오냐면 화이자 혈전 문제는 없지만 쇼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뽑아서 기사를 냅니다. 그리고 바로 4일 전 화이자 백신 맞은 70대 경비원 사망, 이러고 기사를 내고 있어요. 이거 완전 미친놈들 아닌가요? 정부가 화이자 백신을 확보했다니까 이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니라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다시 또 작업을 하는 거예요. 도입 시기가 어떻다느니, 화이자 백신 맞고 누가 죽었다느니, 다시 또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또 분열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얘네 진짜 미친놈들 같아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화이자 모더나 노래를 불려서 화이자 들여왔더니 이제는 뭐 쇼크 우려, 부작용으로 이루고 있는 겁니다. 저 인간들은 진짜 지네가 저딴 기사를 내고 스스로 안 쪽팔릴지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 부분이죠. 저러면서 무슨 주류 언론이고 1등 언론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뛰어난 나라이고 유대인들이 미국의 월가와 기업 요직 곳곳에 진출해 있고 막대한 자금력, 국력 다 월등한 나라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백신 접종을 빨리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뭐 관련 기사들이 있기는 합니다. 대부분의 기사들은 이스라엘이 백신 접종을 빨리 할 수 있었던 이유로 이스라엘 총리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화이자 대표와 10번이 넘는 전화통화를 하고 군대까지 동원해서 백신 확보를 위해 애썼다, 운송과 보관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체계화된 의료보험 시스템 덕분에 효율적인 접종 계획을 할 수 있었다,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 접종 센터도 많이 만들고 백신 접종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총리가 1호 접종자로 나섰고 사회 지도층이나 인사들이 먼저 백신을 맞게 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백신 접종 장려 캠페인을 동시에 진행했다. 뭐 예를 들어 피자나 커피를 나눠주는 등 이런 이벤트를 해서 국민적 호응을 얻었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기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기사로 내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문재인 정부 뭐 했냐? 이스라엘 이렇게 열심히 할 동안 문재인 정부 뭐 했냐? 이 말이 하고 싶은 거겠죠. 이스라엘 봐라, 저 나라의 총리는 저렇게 열심히 뛰는데 문재인 뭐 했냐? 이런 뉘앙스를 주기에 충분한 기사들입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 언론들이 또 말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 이야기들 대부분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볼 때마다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나라 안에서 단합도 정말 잘 되고,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힘을 합친다라고 하잖아요. 아무튼 정말 멋지고 대단한 나라인 것은 맞는데, 이렇게 빨리 백신을 확보하고 접종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언론들은 이걸 잘 말하지 않아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이스라엘은 화이자와 백신 계약을 할 때 접종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신약을 개발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 코로나 백신은 아주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어서 1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만든 백신들이에요. 임상실험을 다 거쳤다고는 하지만 그 안전성이 명확히 보장되고 그 누구도 장담을 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었죠. 이스라엘은 화이자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의 나이, 성별, 인구 구성 데이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가장 먼저 백신 물량을 지급받고 확보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특정 개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또 이스라엘과 화이자가 공개된 계약 내용을 보면 환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된 경우 계약에 따라 화이자는 이를 기밀로 취급하고 반환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걸 보면 실수든 아니든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개인정보를 넘기는 조건과 백신 접종 후에 부작용이 생겨도 제약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면책특권을 부여받고 이스라엘은 백신을 빠르게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백신을 확보한 게 그렇게 빠른 날짜는 사실 아니긴 해요. 영국이 아스트라제네카를 처음 접종 시작한 것이 2020년 12월 9일이었고 이스라엘이 12월 19일에 화이자 접종을 시작했어요. 물론 이스라엘은 인구가 1,000만 명도 안 되는 작은 나라이기도 하지만 백신 접종을 위한 준비를 잘 해놓은 것은 분명히 잘한 것이죠. 우리나라처럼 언론들이 백신 부작용 강조하면서 국민들 불안하게 하지 않고 백신 거부하는 종자들이 백신 맞지 말자고 선동하고 여론을 분열하지 않더라고요. 위기 상황에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언론들이 백신 접종이 지연되도록 회방 놓고 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다 잘했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접종률을 높이기 위함인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이스라엘 정부의 강압적인 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임산부 접종 문제 같은 거예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임산부는 화이자 백신을 맞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정부는 임산부에게도 다 백신을 맞게 했죠. 또 이스라엘에서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게 그린 패스라는 일종의 접종 증명서를 발급해 줬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백신을 접종했다라는 증명서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자유로운 활동이 제한되는 수단이 되는 거거든요. 백신 접종 시간차가 많게는 몇 개월씩 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화이자 백신의 정가보다 25%에서 30% 정도 비싼 값을 주고 계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빨리 받는 것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30% 정도 윗돈을 얹어주는 것이라면 아깝다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까울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정도 감수할 만한 액수다라고 생각하면 또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듯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이스라엘의 경우를 우리나라에 적용해서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국민들의 개인정보, 의료정보를 글로벌 제약사들에게 넘긴다라는 조건으로 백신을 조금 일찍 들여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언론들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 좌파 정권이 백신을 핑계로 국민들의 정보를 글로벌 제약사에 팔아넘겼다. 또는 국민을 실험체로 쓰는 정신나간 정부다. 대충 이런 식의 기사로 도배될 게 뻔히 보이시죠? 백신 빨리 들여오랬더니 정가보다 30% 바가지 쓴 정부, 국민 혈세를 글로벌 제약사에 다 퍼다 줬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겠죠. 여러분, 이 기사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아주 코미디인데 5월 2일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타이틀을 보시면 백신 선진국 영국 3,000명이 마스크 없이 클럽에서 춤췄다. 매일경제 5월 3일 다음날 기사입니다. 영국도 마스크 벗어 던졌다. 유럽은 지금 북적북적. 여러분 이거 타이틀만 보면 마치 유럽은 이제 코로나 종식된 것 같고 집단 면역이 다 생긴 것 같고 우리는 아직 마스크를 벗을 생각도 못 하는데 너무 부럽고 놀고 싶고 뭐 이런 생각 들고 그러시죠.
이거 기사 내용 한번 보세요. 조선일보 기사 내용 보세요. 이번 행사는 영국 정부가 방역 규제를 낮추기 위해 시범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보건당국은 모든 참석자의 동선과 감염 여부를 추적하고 실내 행사가 바이러스 전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내부 공개 흐름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작은 글씨로 밑에 이렇게 써놨어요. 대규모 행사 개최 위한 실험 실시. 헤드라인에는 백신 선진국 영국 3,000명 마스크 없이 클럽에서 춤췄다라고 했고, 알고 보니까 이 기사는 클럽에서 춤추게 한 게 영국 정부의 일종의 실험이라는 겁니다. 동선, 감염 여부, 내부 공기 상황 등 실내 행사를 추적하면서 바이러스 전파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실험하는 거래요.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에서 한번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난리 납니다. 국민 대상으로 감염 실험을 하는 미친 정부다. 100% 이렇게 기사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언론들은 지들이 원하는 내용만 뽑아서 기사를 내보내고 지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을 주장하기 위해 국민들, 시민들이 자기들이 가리키는 것만 보게 만들어요. 자기들이 원치 않는 정보를 담고 있는 내용은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보도를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마땅히 보도해야 할 정보를 보도하지 않는 것도 아주 저질 언론의 대표적인 예거든요. 말하지 않으므로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것이 언론들이니까요. 정말 우리나라 언론들 화도 나고 부끄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뭐 여러 감정이 드는데 요즘에 정말 웃기기까지 한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언론사들의 이런 미친 짓거리와 관련된 아주 화가 나면서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 이야기 한 가지 더 하고 마칠게요. 이 문서는 한국신문협회라는 단체에서 정부에 보내는 요구서예요. 재촉구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문서를 보낸 건데 이게 무슨 촉구냐면 쉽게 말해서 코로나19 상황이라 모두가 다 어렵지만 언론사도 어렵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와 양질의 콘텐츠 생산은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다. 신문사들이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건전한 여론 형성과 국민의 정보 복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 광고 홍보 예산을 증액하고 조기 집행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언론사들이 돈 더 줘, 그리고 돈 빨리 줘, 이걸 이렇게 길게 늘려 쓴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참 가증스럽죠.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대요.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건전한 여론 형성과 국민의 정보 복지, 참 단어 멋있죠. 정보 복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달래요. 그리고 빨리 달래요. 미친놈들이죠. 제정신 아닙니다. 지들이 언제 국민의 안전과 정보 복지를 위해 힘썼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지들 기득권들의 이권과 사주와 광고주들의 배만 불리는 그들의 이권만 챙긴 게 언론들 아닌가요? 지들이 가짜뉴스나 생성했지 언제 국민의 안전과 정보 복지를 위해 힘썼다고 이러는 걸까요? 이 단체 한국신문협회의 회장 누군지 아시나요? 대충 짐작은 가시죠? 홍준호라는 분인데요. 어디 소속일까요? 그렇죠. 이런 짓 요구하는 거 보면 딱 알죠. 조선일보 대표이사 부사장입니다. 역시 조선일보입니다. 염치가 없어요. 돈을 빨리 달라, 올려달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올려달랍니다. 정부에 대해서 재촉구서를 내면서 돈 더 달라고 하고 국민 안전 볼모로 잡고 헛소리 하더니 낸다는 기사가 나라 분열시키고 국민들 분열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이런 쓰레기 같은 기사들. 아 진짜 쟤네는 정말 지네 나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백신 접종과 관련된 언론들의 왜곡, 날조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우리나라 정부의 백신 접종 늦은 거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팩트예요. 늦은 거 사실 맞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우리나라 언론들이, 보수 정치인들이 정부의 방역 지침과 백신 접종 로드맵에 협조해주고 국민들 위로하고 단합하고 기운나게 해주면서 정부와 힘을 합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오세훈 한번 보세요. 시장 되자마자 뭐라고 하는지. 유흥업소에 자가진단 키트를 도입하자입니다. 정부의 방역 시스템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은 헛소리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식당이나 유흥업소 출입 장부 쓰는 것도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유흥업소에서 술 한잔 하신 분들이 자가진단 키트로 자가진단을 하고 20-30분 기다리면서 결과를 보고 입장한다고요? 근데 그 자가진단 키트의 정확성이 20%도 안 된다면서요. 진단키트 한 개당 가격이 최소 10,000원에서 40,000원인데 그럼 그 진단키트 돈은 누가 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 돈을 그냥 자영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이걸 실패한 정부 방역 정책의 대안이라고 내놓은 거죠. 세계적인 대도시 서울의 시장이라는 사람이 괜히 시민들 혼란스럽게 하고 자기는 마치 정부의 방역과 다르게 대단한 대안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국민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생각만 심어주는 이런 사람한테 도대체 뭘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의 왜곡된 보도와 날조들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좀 힘들고 버거운 것이 사실이지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 국민들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요즘이긴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모두 힘내시길 바래요. K-방역의 주인공은 정부도 대통령도 아니고 바로 우리 국민들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자부심을 또 긍지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든 것, 모두가 힘든 것 다 알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같이 힘을 내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